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현명한 홍성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당뇨인데요. 오늘은 당뇨가 없던 환자분들이 이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당이 오르거나 새롭게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내부민외과 박경혜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내분비내과 박경혜입니다. 암 환자분들 중에는 이 항암제나 스테로이드 복용 후에 처음으로 당뇨병 진단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런 환자가 있어서 제가 교수님께도 한번 의뢰를 드렸었는데 이런 당뇨는 정말 항암 치료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암 치료 자체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항암제나 면역 치료의 부작용 관리로 사용하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 몸에 있는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과부하가 쌓이면 췌장 세포가 지치고 손상돼서 결국 인슐린의 분비 능력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당뇨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2차성 당뇨병은 이 원인을 알고 조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을 가능합니다. 만약 혈당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인슐린, 투여가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고요. 암 치료와 당뇨병 치료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관리해야 될 과정입니다. 저희가 항상 혈당 수치를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 수치가 높으면 이제 주치의께서 저희 내분비내과로 연락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높아야지 의뢰 드릴까요? 일단 공복인데 200이 넘어가면 무조건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전날 스테로이드 드신 분들은 다들 200이 넘더라고요. 그래도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암 진단후 2년 이내에 새로 당뇨병이 생긴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약 21%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발생한 당뇨병은 암 환자의 치료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신호로도 생각되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상당수가 암 진단 전에 당뇨병을 새로 진단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어려워서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췌장암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초기 신호 중 하나가 바로 갑자기 발생한 당뇨병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상당수가 암 진단 전후로 당뇨병 또는 혈당이 높다, 당뇨병 전 단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과 의사들은 갑자기 이유 없이 당뇨병이 생긴 중, 노년층 환자들이 있다면 췌장암을 의심해서 검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췌장암이 어떻게 당뇨를 유발하는지 또 그 기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췌장은 우리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암이 생기게 되면 췌장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당 조절이 되지 않는 거는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 말고도 췌장암과 관련된 인슐린 분비 억제 호르몬이나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암으로 인한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췌장암은 암 자체의 작용으로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발병한 당뇨병은 췌장암의 경고 증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췌장암과 관련된 당뇨병은 갑자기 발견되고 살이 빠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이 당뇨병을 진단받은 50 대에서 60대 환자분들이 갑자기 체중이 줄고 복부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췌장암 검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잦아지고 살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또 내부에 다른 질환이 숨어 있지 않은지 의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암 환자에서 식단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칼로리 섭취를 어떻게 조절할지, 혈당 지수를 신경을 써야 되는지,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당 지수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GI 지수 개념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얼마를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당 지수가 높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음식이라는 뜻이고 빵 중에서도 예를 들어 통곡물로 된 빵이라든지 그리고 귀리나 콩, 채소 같은 음식들은
이 GI 지수, 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서 우리가 식사를 하시거나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이런 걸로 이제 탄수화물을 조절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혈당 스파이크 그거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나타날 음.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식단을 짤 때 접시를 4등분을 해서 그중에 절반은 색깔 있는 채소, 그 4분의 1은 탄수화물, 4분의 1은 단백질로 채우고 채소 먼저, 그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순서로 식사를 하게 하면 굉장히 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네요. 레스토랑에 가면 이제 코스 요리 나오듯이 야채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이렇게 드시면 자연스럽게 칼로리도 줄이고 영양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하루에 한 80에서 100g, 한 손바닥 정도 되는 단백질을 꾸준하게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저희 환자분들이 사실 단백질을 먹으면 암세포를 더 활성화시킨다, 암세포를 더 자라게 한다 이렇게 해서 안 드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장 기능에 따라 좀 조절이 필요하지만 근육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고요. 단백질의 종류로서는 이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살코기, 그리고 생선, 두부, 콩 이런 단백질을 매 끼니 포함을 시키도록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으면 단백질을 다 주먹만큼은 꼭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을 적당히 섭취를 하시게 되면 체력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가공육이라든지 이런 소세지, 나쁜 동물성 포화 지방은 줄이고 좋은 지방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죠. 이 암 환자의 음식 하나하나도 결국엔 치료의 연장선입니다. 급하게 극단적으로 식단을 변화하기보다는 평소 식습관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맹물을 드시기가 좀 버겁다면 뭐 보리차 같은 걸로 바꿔보신다든지 간식으로 과자 대신에 견과류나 과일 같은 걸 조금 먹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음식의 온기와 냉기도 중요합니다. 속이 냉한 분들은 찬 음식을 피하고 미음이나 죽처럼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걸 권합니다. 세 번째로 환자의 체질에 맞는 보충 음식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위가 허약한 분들은 찹쌀죽에 인삼가루를 타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기력 보충에 좋으실 겁니다. 또한 간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울금이나 황달에 좋은 음식들을 권합니다. 네, 한마디로 암 환자의 식단은 균형 잡힌 항염증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충분한 비타민,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의 공급이 핵심입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음식으로 내 몸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식단을 조절하시면 치료 결과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